전남 순천에서 80대 아버지와 40대 딸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딸의 지인도 강진에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녀와 지인 세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순천 부녀 피살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네, 아주 끔찍하고 또 복잡해 보이는 사건 같은데요. 김준일 기자가 사건 개요를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성남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인데 지난 8일에 순천에 거주하는 부친의 집으로 갑니다. 80대 부친의 집으로 갔는데 예. 연락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어허. 이 40대 여성의 딸이 전화를 해서 엄마와 계속 통화가 됐는데 통화가 안 된다라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니까 어허. 지난 18일입니다. 그 18일에 경찰이 수색을 하니까 이제 그 부친과 그러니까 40대와 80대 두 네. 모녀가 부녀가 사망한 것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박준 변호사, 예. 그런데 이 발견된 장소,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좀 이상하고 네. 특별한 장소였다면서요? 지금 뭐 화면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1차 수색할 때는 이제 방이나 보이는 곳을 경찰이 수색을 했습니다. 그렇죠. 찾지를 예. 못했고요. 예. 어두웠고 밤이라 보니까 날이 밝은 후 아침에 다시 수색을 했는데 지금 네. 나왔던 헛간입니다. 아, 헛간에 두엄을 파고 예. 그것을 뒤져서 그 깊숙한 곳에 이제 변사자들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 시체죠. 변사자 예. 같은 경우는 딸은 가슴 쪽에 수차례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고요. 네. 아버지 같은 경우는 외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 행한 범죄일까?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직전에 이 사망 직전에 마지막에 통화했던 사람들, 네. 그래서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들 가족 진술 등을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예. 47세의 남성인데요. 네. 이 사람을 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람 역시 이 19일 날 오전 4시쯤에 자신의 어떤 집, 전남의 강진에 있는 자신 집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람도요? 용의자도? 병원에 옮겼는데 네. 이 사람 역시 오전 5시 50분쯤에 사망을 했는데 어허. 결국 술하고 독국물을 먹었는 걸로 보입니다.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결국은 이 사람이 용의자인데 극단적 선택으로 경찰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용의자로 지목된 남자도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숨진 부녀와는 어떤 관계였길래 무슨 이유로 어떤 동기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피해자 중에 딸과 이 남성이 부적절한 관계였다. 혹은 뭐 거액의 금전거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요. 이게 다 확인된 사실입니까? 예, 경찰에서는 아직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네. 좀 과도한 추측 보도는 하지 말아달라고 좀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 사망한 남성이 이 여성한테 좀 집착 증세를 보인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된 상태고 네. 좀 아무래도 경찰 수사를 통해서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녀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 헛간 두엄 속입니다. 그렇죠. 좀 드문 장소이기도 하고요. 어떤 이유라고 박준 변호사 보세요? 완벽하게 시신을 처리하려고 했으면 네. 헛간이나 그 집에 두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다른데 야산이나 이쪽으로 갈 거고요. 그렇죠. 또 우발적인 살인이라서 뭐 이거에 대해서 했다면 시신을 그대로 두고 도주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집에 두엄에 꽁꽁 묻어가지고 찾지 못하게 했다라는 점이 네. 조금 이 사건의 특이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것을 꼭 감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예.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장소에 시신을 유기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좀 범죄 수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헛간 두엄 속이라는 장소는 부패가 빨리 잘 일어난 곳으로 일단 인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본인이 검거되지 않겠다. 잘 찾지 않는 이 장소에서 빨리 부패가 일어난다면 신원 확인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문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예. 본인이 이제 뭐 아주 치밀하게 계획했다기보다는 우발적인 부분도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예. 다만 쪽에 헛간에 두엄에 이제 했을 때는 뭔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중간중간에 뭐 자신의 전화
통화라든지 아하. 이런 것들이 밝혀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네. 직후에 독극물을 지금 흡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네. 죄책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집착 증세를 아하. 보였다라고 하는 거는 예. 어느 정도 감정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 두엄 속에 묻었지만은 이제 추후에 네.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 음독을 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유력한 것이죠. 네, 가능성은 충분히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밝혀진 것은 아니다 보니까 수사를 통해서 동기라든지 네. 과정이라든지 혹시 공범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될 텐데 유력한 용의자가 현재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박지원 변호사, 법적으로는 이게 공소권 없음이 없습니다. 되잖아요. 용의자도 사망을 했고요. 피해자들도 지금 사망을 한 상황이기 예. 때문에 법적으로는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을 할 겁니다. 네. 다만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찰에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네. 어떤 두 사람의 이 관계가 있었으며 왜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살해를 하게 됐는지 예. 그 부분은 주위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다만 이 사건 처리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분명히 법적으로는 공소권 없음이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뭐 피해자 가족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 분들도 계시고 우리 사회에 정의와 진실이라는 분명한 가치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사실과 진실들은 꼭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순천 부녀 피살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